전지적 공자 시점 죽음 앞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1편 말하지 못하는 진실. 어느 평범한 저녁, 김씨 댁 식탁. 70세 할아버지 김동수 씨가 평소처럼 아내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아들 민수 45세, 며느리, 그리고 고등학생 손녀가 앉아 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요.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에요. 얘들아, 나 죽으면 말이야. 순간 식탁 위에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아들 민수는 급히 핸드폰을 집어들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라고 중얼거려요. 며느리는 어색하게 반찬을 권하며 아버지, 이거 드세요 라고 말을 돌립니다. 손녀는 이어폰을 끼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며 여보, 그런 얘기 왜 해요? 애들 앞에서 라고 핀잔을 주죠. 할아버지는 말을 삼키고 다시 젓가락을 집어들지만 밥맛이 뚝 떨어진 표정입니다. 한국의 평범한 가정 풍경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말하는 걸 금기시합니다. 마치 그 말을 하는 순간 죽음의 신이 문 앞에 찾아올 것처럼 두려워하죠.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는 말로 대화를 차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듯이 나이가 들고 떠나는 것도 자연의 순리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요? 할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는 단순히 죽음에 대해 말하려던 게 아닙니다.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엄마는 어떻게 할까? 아이들은 잘 지낼까? 내가 준비해 놓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 깊은 걱정을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죽음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삶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공자는 2500년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해해야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말이죠. 죽음을 말하는 것은 불길한 예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지혜로운 준비의 시작입니다. 할아버지가 하려던 그 말은 가족에게 주려던 첫 번째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아직 포장도 뜯기지 못한 채 마음 깊숙이 묻혀버렸네요. 2편 다른 이의 슬픔에서 배우다. 3일 후 할아버지는 40년 지기 친구 박 씨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사진 속 박 씨는 환하게 웃고 있어요. 야, 동수야, 나 먼저 간다 하며 손을 흔들 것만 같습니다. 빈소 앞에서 박 씨의 아들들이 울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미안해요. 더 자주 못 와서. 라며 눈물을 훔치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하고 싶어 하던 여행 같이 가려고 했는데. 라며 후회의 말을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는 조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정장 가슴에 검은 리본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문득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봅니다. 내 영정사진은 어떤 걸로 할까? 그 정장 입은 사진? 아니면 할머니랑 같이 찍은 여행 사진? 누가 와줄까? 아들 민수는 울까? 손녀는 할아버지를 기억해 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게 아니라 산 자들을 위한 거라는 것을요. 장례식장의 풍경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관 속의 고인은 이미 모든 걱정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남은 가족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슬픔을 감당해야 하고 빈자리를 메워야 하고 추억을 정리해야 하죠. 할아버지는 박 씨 가족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봤습니다. 아들들의 후회 섞인 눈물, 며느리들의 당황한 표정, 손자들의 어리둥절한 모습. 이 모든 것이 예고된 시나리오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책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준비를 안 해두면 우리 가족들도 저렇게 당황하겠구나. 미리 이야기를 나눠두면 아이들이 덜 힘들 텐데. 한국의 전통 장례 문화를 보면 예를 중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슬픔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장치였던 것이죠. 예란 마음의 빚을 갚고 정리하는 도구니라. 공자가 말한 예리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례 절차 하나하나가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슬픔을 단계별로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슬기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 다리 위에서 가족들은 슬픔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정리된 기분이었거든요. 3편 종이 한 장의 무게. 일주일 후 저녁 뉴스 시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대기업 회장이 남긴 수백억 원의 유산을 두고 삼남매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약속했다며 주장하고, 차남은 구두 약속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뉴스는 계속됩니다. 형제들이 법정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언론 앞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장면들.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합니다. 어머나,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되다니. 할아버지는 조용히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문득 자신의 상황이 떠올랐거든요. 집 한 채와 약간의 예금,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땅 몇 평.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남겨줄 것들이 있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책상 서랍에서 흰 편지지를 꺼내고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쓰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왠지 너무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대신 우리 가족에게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막상 뭘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은 엄마가 살다가, 예금은 민수와.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될까요? 아니면 더 자세히 써야 할까요? 갑자기 뉴스에서 본 형제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민수와 딸 영희도 저렇게 될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유언장을 쓴다는 것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가족들의 미래를 그려보는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 작성을 미룹니다. 아직 일러, 나중에 해도 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떠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유언장이 단순한 재산 분배 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자녀들에 대한 사랑, 걱정, 그리고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어야 해요. 이 집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니 너희도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거라 같은 마음의 메시지 말이죠. 할아버지가 겪는 이 고민은 모든 부모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공정하게 나누되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자는 두루 화합하되 편파적이지 않고, 소인은 편파적이지만 두루 화합하지 못한다. 공자의 이 말씀이 유언장 작성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두를 아우르되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유언장은 재산 목록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여야 한다는 것을요. 돈과 집을 나누는 것보다 왜 그렇게 나누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는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 담길 사랑의 무게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로 한 겁니다. 4편 추억을 정리하는 시간.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공간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오래된 여행용 가방,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책상, 그리고 커다란 나무 상자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결혼 때 쓰던 장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거운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맨 위 서랍에는 할머니와의 흑백 결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대의 할머니는 정말 아름다웠고 자신은 지금 보니 참 어려 보였네요. 두 번째 서랍에는 아이들의 성장 앨범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첫 걸음마를 뗐을 때, 유치원 입학식, 딸 영희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연주하던 모습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군대에 간 민수가 보낸 편지, 시집간 영희가 첫 명절에 보낸 안부 편지, 그리고 할머니가 친정에 갔을 때 주고받은 연애 편지들. 할아버지는 바닥에 앉아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아빠, 저 잘 있어요. 부대 생활도 재미있고 몸 건강하세요. 성인이 된 민수의 어린 글씨체가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가장 밑서랍에는 할아버지 자신의 보물들이 있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표창장, 아이들이 어버이날에 만들어준 카네이션, 손녀가 유치원에서 그려준 가족 그림. 할아버지는 키가 커요라고 쓰여진 그림 속에서 할아버지는 정말 키가 컸습니다. 실제로는 작은 키였지만 손녀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할아버지였나 봐요. 추억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에요. 할아버지가 다락방에서 발견한 것들은 모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들이었습니다. 결혼사진 한 장에는 60년 동반자로 함께한 사랑이 담겨 있고, 아이들의 편지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정이 스며 있었죠.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각각의 물건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는 거예요. 이 사진은 민수 방에, 이 편지들은 영희에게, 이 그림은 손녀가 커서 보라고. 이렇게 하면 가족들이 나중에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더 나아가 할아버지는 각 물건의 사연을 적은 편지도 함께 넣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부산 여행 갔을 때 찍은 거야. 그때 엄마가 회 못 먹는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요.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자는 남을 가르칠 수 있다. 공자의 이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간직하고 정리하는 것은 후세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리정돈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언젠가 할아버지를 그리워할 때 꺼내볼 수 있는 보물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들, 사랑과 추억과 지혜가 가득 담겨 있을 거예요. 아이들과 손자들은 언젠가 이 물건들을 보며 할아버지를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다 같이 다락방 정리 좀 도와주겠니? 이제는 혼자서 간직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기로 한 거예요. 5편 두려움 너머의 깨달음. 할아버지는 병원 문을 나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같은 공기인데 왠지 더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 고등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 모든 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답게 보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에게 검사 결과를 알렸습니다. 여보, 다행히 괜찮대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럼 됐네. 저녁 뭐 먹고 싶어? 하고 물었죠. 평범한 일상의 대화였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사진 한번 찍을까?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자리에 더 깊은 사랑이 자리 잡은 거예요. 6편 마음의 짐을 덜어내다. 할아버지는 검사 결과를 듣고 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둔 미안함들,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년 전 아버지 제사 문제로 서먹해진 이후 거의 연락하지 않던 사이였죠. 형님, 나 동수야. 그때 일로 미안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뭔 소리야. 나도 미안했는데. 두 형제는 그날 2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도 풀고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면서요. 며칠 후에는 20년 전 회사 동료에게도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진 문제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김 대리, 아니 김 부장, 그때 내가 너무했지. 미안해. 가장 어려웠던 건 아들 민수와의 대화였습니다. 민수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못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너무 다그쳤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다른 집 애들은 다 취업하는데 너만 뭐 하냐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어요. 민수야, 아빠가 그때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민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씀 왜 갑자기 하세요? 저도 이해해요. 아빠 입장에서는 답답하셨을 텐데 사과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괜히 꺼낸 말로 상황이 더 어색해질까봐 두렵기도 하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미안함을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것보다 용기 내어 말하는 게 훨씬 가벼운 일이라는 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관계의 빚을 지게 됩니다. 상처 준 말, 소홀했던 관심,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마음 깊숙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어버려요. 할아버지의 사과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기 위한 준비였어요. 마음의 짐을 덜어내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 공자는 2500년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과는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쌓여있던 미안함들을 털어내고 나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졌죠. 무엇보다 자신에게 정직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죽음을 앞둔 준비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인 감정들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죠.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7편 삶의 지혜, 죽음의 가르침.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어요. 유언장도 정성스럽게 작성했고 추억의 물건들도 하나씩 정리했으며 미안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전했죠.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할아버지가 그동안 생각해 본 게 있어. 우리는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며 살아왔구나 싶어.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 보이더라.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무서웠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인 것 같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라져도 할아버지가 너희한테 준 사랑은 계속 남아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6개월 여정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첫째, 죽음을 말하는 것은 금기가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한다면 어찌 삶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진정한 사랑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예란 마음을 정리하는 도구이다. 장례를 준비하고 유언을 남기고 추억을 정리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남겨질 사랑하는 사람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셋째,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 미안했던 마음, 하지 못한 말들을 용기 내어 표현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가벼워지고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넷째, 죽음의 두려움보다 삶의 놓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아는 자는 남을 가르칠 수 있다. 과거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간직하되
현재의 작은 행복들도 놓치지 마세요. 아침 햇살, 가족의 웃음소리, 따뜻한 차 한 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보물입니다. 다섯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분자는 두루 화합하되 편파적이지 않다. 우리가 남기는 진정한 유산은 재물이 아닙니다. 사랑, 지혜, 그리고 함께 만든 아름다운 추억들입니다. 이것들은 죽음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선물이죠. 할아버지 김동수 씨는 이제 평안합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삶이 더욱 선명해졌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할아버지가 걸어온 이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드는 동반자예요. 공자의 2500년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아침의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성된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일 뿐이죠. 1년 후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고마운 하루라고 중얼거리며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손녀와 더 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무엇보다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의 나 죽으면 이라는 말에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아요. 대신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자연스럽게 대답하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더욱 완전하게 살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